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 하락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시장이 어느 정도 종목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쉬어가는 양상이었고 새벽에 결국에 엔비디아의 주가도 급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죠. 이러면서 반도체 주들이 오늘 쉬는 타임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서 오늘 코스피가 0.2%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상승으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는 있지만 상승 탄력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자, 이제는 반도체 시장이 어느 정도 조금 쉬어가는 양상이고 시장에서는 2주 뒤에 있을 FOMC 회의의 결과에 다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월에 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 좀 멈출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FOMC 회의 결과는 어떻게 우리에게 또 반응이 올지 관련된 종목들을 저희가 잘 선별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좋은 종목 많이 선별을 했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들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증시파워10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피드 종목 10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총 20개의 종목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궁금했던 건데 더 알고 싶다,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보내주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그런 내용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90초의 제한 시간 동안 저희가 필요한 핵심 정보를 잘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좋은 종목들도 선별하시고 꼭 필요한 궁금한 점도 얻어가시는 일석이조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스피드 종목 10 종목 소개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 FR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 그리고 프로머스의 이해나 이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두 분이 또 두 번째 시간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오셨을 거다 기대가 되는데요. 좋은 종목 많이 준비하셨죠? 이사님, 대표님? 네, 좋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바로 10가지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바로 공개합니다. 이해나 이사의 픽부터 볼까요? 파라다이스를 시작으로 리노공업, LG이노텍, 심텍, 현대모비스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길건우 대표의 픽은 삼영, 포스코인터내셔널, KH바텍, HD 한국조선해양,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두 분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 10가지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이 리스트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다, 아니면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가, 목표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항상 열려 있으니까 궁금한 점 질문 주시면 되겠고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좋은 해결책까지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 좋은 종목 이제 소개해 주실 준비 다 되셨죠? 네. 자, 좋습니다. 오늘은 이해나 이사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뭘까요? 네, 첫 번째 기업은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네, 현재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왜 이런 기업을 픽했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올해는 사실 2차 전지도 굉장히 좋았고 또 차도 좋았고 그리고 하반기 수요 회복이 전망됨에 따라 또 벌써부터 반도체 주가들도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적 개선이 가장 확실함에도 현재 리오프닝 수혜주들은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파라다이스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호텔을 운영하는 복합 리조트 업체로 서울, 부산, 인천, 제주 지역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일본 VIP 방문객 수가 또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중국 노선 확대로 중국인 관광객 유입도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계속해서 제로 코로나 기조를 완화하면서 중국 고객 중심의 회복세는 점진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또 파라다이스는 복합 리조트 형태이기 때문에 성수기에 여행객 수요 회복을 확대해서 차별화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직전 연도 대비해서 파라다이스의 기대 영업이익은 현재 10배 정도, 그러니까 약 1000% 정도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현재 파라다이스 주가가 굉장히 저가에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BPS 주당 순자산 가치도 15,400원으로 현재 성수기를 앞두고 저가에 매수하기 좋을 기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리오프닝 관련 종목 중에 파라다이스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엔 길건우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는 애를 찍어보겠습니다. 뭐죠? 네, 저는 삼영이라고. 삼영. 네, 시총은 사실은 조금 작기는 해요. 근데 이제 사실 2차 전지 쪽으로 굉장히 많은 매기가 쏠리면서 대부분 양극재나 뭐 이제 주요 몇 개 업체들만 사실은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컸잖아요. 네. 근데 뭐 이제 반도체로 왔다가 다시 2차 전지로 가면서 그 기존 업체들보다는 새로운 업체들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삼영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캐패시터 필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전기차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축전기가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기본 소재가 캐패시터 필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에서 MS는 도레이 첨단 소재가 거의 한 80%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국내에서는 유일한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현대 기아도 마찬가지고 지금 글로벌 1위를 노리는 게 사실은 전체에서 사실 기존의 내연기관이 아니라 전기차량으로 빠른 전환이 가장 우수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1위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결론은 전기차는 꾸준하게 늘어날 거고 그럼 전기차는 무조건 캐패시터 필름이 들어갈 거고 근데 유일하게 국내에서는 1위 업체, 유일한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공급 부족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기존의 매출 부분도 본다라고 하면 캐패시터 필름 쪽에서 이미 한 3,400억 정도는 나오고 있었고요. 올해는 아마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 게 기존의 생산 능력이 한 530톤 정도 됐는데 하반기에는 400톤이 추가됩니다. 근데 기존의 쇼티지가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바로 매출로 인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삼영 계속해서 좀 신고가 라인을 돌파하고 있는 종목. 두 분이 첫 종목은 좀 상반된 위치에 있는 종목들을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혜나 이사님의 다음 두 번째 종목 할게요. 네, 두 번째 기업도 조금 현재 흐름에 맞지 않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으로 예. 가져왔는데요. 현재 가장 핫한 섹터인 반도체 기업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 중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리노공업인데요. 리노공업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시총 상위 반도체 기업으로 부채가 없는 무차입 기업이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입니다. 자본력이 그만큼 튼튼하고 역사가 긴 안정성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제 리노공업은 현재 리노핀과 반도체 검사용 테스트 소켓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이제 1분기에는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재고 조정이 발생했고 또 이제 2분기까지는 실적의 저점을 좀 통과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리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기술 경쟁력으로 주요 고객사는 북미 팹리스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들입니다. 이제 현재 비메모리 시장 경쟁력이 국내 업체에서는 가장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고요. 또 이 단순 기억 저장 장치인 메모리 반도체에서 사고나 연산까지 가능한 비메모리 반도체는 결국 현재 메모리 반도체 위주 성장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업들의 비즈니스 성장 모델이기도 한데요. 이 비메모리 시장의 중심에 바로 리노공업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긍정적인 점을 보자고 하면 시장의 어려움에도 이 테스트용 소켓과 리노핀의 단가 인하가 없다는 점이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6G 통신 기술이 도입되면 리노공업은 또 수혜로 작용할 수 있는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리노공업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10초나 남아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더 네. 충분히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갈까요, 길 대표님? 네,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한번 가지고 인터내셔널. 와봤고요. 종합상사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주가가 그렇게 평가를 잘 받지는 못해요. 그쵸. 왜냐하면 종합상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한쪽이 좋으면 한쪽이 안 좋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 사명이랑 궤는 조금 비슷합니다. 2차 전지 쪽에 발을 올리고 있는. 왜냐하면 최근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관련 기사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25년 동안 흑연 75만 톤 공급하는 게 나왔거든요. 네, 결론은 2차 전지를 만든 데 있어서 기본 소재를 어디서 어떻게 가져오느냐가 사실은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격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미국이 중국을 열심히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대부분 2차 전지 원소재에 대한 MS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원소재 비중으로만 따지면 거의 80%가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지 북미랑 유럽 쪽에 열심히 차를 갖다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그룹 내에서 원소재를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주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MSCI 지수에도 편입이 됐죠. 5월 말에. 그러다 보니까 아마 꾸준하게 패시브 자금 자체도 저는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가가 조금 빠지기는 했으나 이게 큰 악재가 있는 건 아닌가. 최근에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나오는 거고, 시장 자체에서는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오랜만에 두 분이 할 때 맞았네요. 땡을 쳤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조정은 뭐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어요. 자, 이해나 이사님 다음 종목 할게요. 네, 세 번째 기업은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 네, LG 이노텍의 스마트폰용 이모텍의 경우 스마트폰용 그리고 카메라 모듈, 디스플레이, 통신용 반도체 기판 등이 세 개의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데요. 테슬라와 LNF처럼 LG 이노텍도 이제 애플의 주가와 같이 동향해서 움직이는 기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운 점은 애플은 지속해서 지금 상승의 가도를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LG 이노텍은 이제 막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계절적 성수기인 이제 아이폰 시리즈가 출시되는 3분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3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실전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보통 아이폰 시리즈 기대감에 주가는 선행하기 때문에 현재부터 지켜봐 주시면 매우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2023년 3, 4분기 매출은 약 12조 원을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이폰 15 프로맥스 모델의 카메라 모듈을 단독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손떨림 보정 부품 점유율도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리라고 전망되고 있는데요. 주가 상승 모멘텀 재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LG 이노텍 역시 대표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이제 작년 이맘때 40만 원 정도의 주가를 경신한 후 지속해서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이제 현재 주가는 이제 막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면서 또 평균 증권사의 목표 주가는 35만 원이기 때문에 볼만할 것 같습니다. 땡. 좋습니다. 자, LG 이노텍 아이폰 출시 앞두고 있는 상황 미리미리 좀 챙겨보자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길건우 대표님 다음 종목이요. 네, 저는 세 번째는 KH 바텍을 KH 한번 바텍. 가지고 와봤습니다. KH 바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폴더블 접는 핸드폰. 그러니까 기존의 스마트폰에서는 사실은 성능이 막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건 사실은 카메라 성능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OLED로 바뀌는 것밖에 없는데 폴더블 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5세대 나오잖아요. 근데 원래 8월쯤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7월로 조금 이른 출시가 아마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2분기 실적부터는 또 개선될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삼성에서도 지금 5세대가 아마 폴더블이 예상 판매량이 1,500만 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항상 예상치보다 잘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는데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한 1,200에서 1,300만 대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러면 실적 개선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폴더블 쪽은 꾸준하게 계속 매출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스마트폰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드라마틱한 성능 변화는 거의 없다. 그러면 구조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구조가 바뀌는 거에서 지금 그나마 안전적으로 가는 거는 폴더블 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KH 바텍 같은 경우에도 외장 인지가 지금 물방울로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가 한 번 또 바뀌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ASP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매출도 올라가는 구조고 영업이익도 상승하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딱 지금 그걸 뚫고 올라가는 지점입니다. 땡. 좋습니다. 딱 땡. 네. 끝났습니다. KH바텍까지 두 분 다 스마트폰과 관련된 종목들을 하나씩 또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이해나 이사님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런 노트북이나 혹은 컴퓨터 그리고 또 스마트폰을 열어보게 되면 초록색 기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반도체와 부품들을 연결하는 PCB라는 인쇄회로 기판인데요. 제가 소개할 네 번째 기업은 이제 심텍입니다. 네. 심텍은 이 반도체 및 통신기기용 PCB 제조업체로 반도체 PCB는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텍은 1분기 PC나 스마트폰 수요의 부진과 또 메모리 업체의 불황으로 영향을 받아서 매출이 대폭 하락했으나 2분기까지는 실적 접점이 또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3분기부터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매출이 좀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믹스 개선으로 수익성은 호전될 것으로 보여지고 4분기에는 완전한 회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현재 차트상 3바닥을 찍고 그리고 아직 바닥에서 주가가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작년 최고가 주가 대비해서 지금 한 40% 정도 하락한 상태죠. 심텍은 메모리 반도체 의존도가 또 높기 때문에 하반기에 메모리 업황의 동향을 살펴서 메모리가 좀 반등이 나와준다면 같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올해 초에는 이 심텍이 말레이시아에 공장을 증설했는데 이 증설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황이 호황이 되면 캐파가 확대되면서 실적 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또 10초를 남기셨어요. 제가 받아오겠습니다. 네, 두 분께 경고를 드리겠는데 종목명 먼저 얘기하시고 네.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자꾸 꼼수를 쓰시면서 앞에 설명을 하고 시간을 더 버시려고 하는 경향이 두 분 다 있는데 그거는 제가 경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심텍까지 봤고요. 다음 길거래 대표님 어떤 종목입니까? 네, 저는 HD 그렇죠. 한국조선해양. 네. 네, 90초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사실은 작년에 비하면 선박 발주량은 글로벌 선박 발주량은 좀 줄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 업황 자체가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선별적으로 발주를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기존에 조선사들이 항상 적자를 면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가격 경쟁력이 너무 심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경쟁이 심했고 네. 그다음에 중국까지 저가 공세를 하다 보니까 마진이 안 남는 거예요. 수지를 많이 받아봤자. 근데 최근 들어서 LNG성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사실 여기서 돈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예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최근 들어서 발주량은 줄긴 했지만 선가, 그러니까 선박의 가격은 5년 기준으로 따졌을 때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남는 장사가 되는 시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초대형 컨테이너선 또 5척 수주했거든요. 네. 1조 2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수주 자체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LNG선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한국조선해양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점을 달리고 있는데 아마 27년까지는 지금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한 연평균 55척, 많이 잡는 데는 70척까지 잡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올해부터는 말 그대로 조선 3사가 흑자 전환으로 돌아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영업이 3,800억 정도로 흑자 전환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조선주 잘 봐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해나 이사님의 5번째 종목이죠. 네, 다음 기업은 현대모비스입니다. 2023년 지금 경기 불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유일한 버팀목이 차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 현대차와 기아차는 세계 시장에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면서 또 현대모비스는 현대자동차 그룹에 속하는 국내 최대 자동차 부품 제조 그리고 판매업체로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의 주가는 좀처럼 상방 재료는 잘 반영을 못하고 사실 만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중에 또 하나인데요. 이제 앞으로 이후로 수익성이 개선이 지연되고 있고
또 여기에 연구개발 비용 투자와 전동화 투자에 따른 장기 수익성 전망치가 하향한 부분에 이 주가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자동차 생산 회복 과정에서 가동률 개선 효과와 물류비 감소 등이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전동화 사업의 높은 외형 성장에도 현재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최근 노면의 주행 정보를 보여주는 헤드램프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이처럼 현대모비스는 현재 미래 모빌리티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국내외 어워드에서 연이어 수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약 20% 이상 내외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또 현재 주당 순자산 가치도 43만 7천 원대로 PBR이 거의 0.5 수준으로 대표적인 저평가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모비스까지. 자, 이해나 이사님은 오늘 대부분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많이 선별해 오셨네요. 자, 길 대표님의 5번째 종목도 가겠습니다. 저는 이수 페타시스입니다. 이수 페타시스. 네, 저는 요새 가는 애들 자꾸 잡아오고 있고요. 네.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엔비디아가 최근에 주가가 정말 많이 급등을 했죠. 그쵸. 급등을 하고 조정이 조금 나오긴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빨리 가면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AI 관련된 것들이 이슈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AI 관련 수혜주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얘기들이 꾸준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반도체 훈풍이 조금 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지금 거의 기판 쪽까지 이제 옮겨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MLB 기판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MLB 기판이 사실은 기존 같은 경우에 대부분 중국에서 납품을 대부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80%가 중국산이에요. 근데 지금 미중 분쟁이 사실은 빨리 끝날 건 아니거든요. 계속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다른 MLB 기판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 쪽에서도 꾸준하게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10거래일 순수 10거래일째 외국인들이 정말 미친 듯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 정말 많이 계속 고점을 뚫고는 있는데 이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산을 대체하는 수요가 제가 볼 때는 올해부터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MS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MS가 증가하면 매출이랑 영업이익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땡, 좋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까지 두 분이 10개 총 1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소개해드린 10가지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드리고 시장 상황도 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업앤다운 이윤주입니다. 전날 미증시는 부채 한도 합의안 표결을 앞두고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출발에도 어느 정도 좀 부담은 된 것 같은데요. 오늘 양시장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25% 하락한 2,570선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이 0.29% 소폭으로 오른 859선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가운데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은 뭐가 있는지 또 관련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들의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전해진 소식이었는데요. 전기차 무선 충전기 허가제를 폐지한다라고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최근 대기업들이 업종을 불문하고 전기차 충전 사업에 속속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성체 업체는 기본이고 태양광 업체나 정유사할 것 없이 사업 확대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해당 상황에서 더 이 경쟁력을 더 강하게 펼쳐지게 해줄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전기차 무선 충전기 허가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지금까지는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때마다 정부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한 번의 인증만으로도 추가 설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해당 소식으로 어제 시간의 거래부터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나왔던 상황입니다. 오늘 잘 출발하고 나서 관련주들의 움직임 어떠한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티캐스는 오늘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2,100원 선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휴맥스홀딩스가 10%, 디스플레이텍이 3%, 그리고 휴맥스와 윌링스까지도 일제히 상승 흐름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건설주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2.5조 원 규모의 수주를 들고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단독 보도로 전해진 소식인데요. 우리 정부가 인도네시아 고위 관료와 만나서 인도네시아 현지 도시철도 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양측은 자카르타의 중전철과 또 발리의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인도네시아 측에서도 한국의 민간 기업이 인도네시아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은 대환영이다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카르타 중전철 사업 규모가 1조 8천억 원으로 확인됐고요. 발리 같은 경우는 7,500억 원으로 두 도시를 모두 합하게 되면은 2.5조 원이 넘는 수주가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작년 9월에 삼성물산이 자카르타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제안서를 먼저 제출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또 올해 3월에는 자카르타 도시철도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또 발리와 관련해서는 GS건설이 현재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두 종목 장중에 변동성이 나와주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네, 삼성물산은 현재 0.99% 하락한 10만 9,500원 선에 지나가고 있고요. GS건설도 큰 상승은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2만 85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헬스케어 관련주 소식입니다. 미국에서는 K-바이오 헬스케어를 향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오는 2일부터 4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는 미국 임상종양학회 연례 학술대회인 아스코가 개최가 됩니다. 올해도 400개 이상의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이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최근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낸 한국 기업들에 미국 현지 기업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아스코는 암치료 관련 기술들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 결과가 공개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술 이전이라던가 또 실질적인 사업 협의가 진행되는 사례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종목들의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루닛입니다. 14% 넘는 상승 흐름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95,7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JLK도 두 자릿수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뷰노와 제이시스 메디칼, 솔본까지도 일제히 상승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이윤주였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렸는데 10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나올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저희와 함께 집중해 주시면 되는데요. 한 종목당 90초 제한 시간을 가지고 소개해드리는 거 잘 보시고 내가 궁금한 점이 있다,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질문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궁금증도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또 어떤 종목을 더 가지고 오셨을지 더 추가로 준비된 10가지 종목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더 있습니다. 이에나 이사의 픽부터 볼까요? 현대로템과 LG전자, 넥스틴, NH투자증권, LX세미콘 5가지 가져오셨고 길건우 대표의 픽은 코스맥스, 현대차, 하이브, 현대그린푸드, 코리아서키트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들,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내가 지금 혹시 딱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 있고요. 샵 3772번 문자로 질문 주셔도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또 10가지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아까 살짝 봤을 때는 대형주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이혜나 이사님의 6번째 종목부터 바로 또 갈까요? 네. 다음 종목은 현대 로템입니다. 현대 로템. 네, 혹시 어제 새벽 6시에 서울에 계시기 때문에 비상경보 발령을 다들 받으셨는지. 네, 깜짝 놀랐죠. 네, 무슨 단체 생각을 기사. 하셨는지. 근데 또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현재 지정학적 불안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발령이었던 것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현재 현대 로템은 국내 유일의 전차 개발 생산 업체로 전투 차량, 무인 무게 체계와 같은 방위 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위 산업은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고 또 국방력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신냉전 시대에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경향이 있는데요. 때문에 방위 산업은 현재 투자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서 지켜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군비 경쟁은 지속되고 있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초장기화가 되면서 군 현대화 산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부분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인데요. 현재 현대로템은 하반기 폴란드 2차 계약이 예정되어 있고요. 또 터키항 부품 수출, 신규 국가와의 계약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폴란드 출고 대수가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하반기 글로벌 시장의 무기체계 수출로 실적 성장이 예상되면서 올해 현대로템의 영업이익은 급증을 예상하고 있고요. 네. 또 폴란드 인접국인 루마니아의 K2 300여 대의 수출도 기대해보면서 현대로템의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주 현대 로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길건우 대표님의 6번째 종목 뭐죠? 네,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 네, 화장품 관련주 가지고 왔고요. 사실은 이제 리오프닝이 본격화된 게 이제 올해부터 되기는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화장품이 많이 팔리기 시작한 건 3월부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3월께 1분기 실적에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3월 것만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내 매출이 거의 한 작년 대비하면 18%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2,400억 정도 했는데 역대 최대 매출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1분기 때 중국은 조금 안 좋았긴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동남아 쪽이랑 중국 쪽은 아마 성장성은 그래도 조금 더 많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 게 1분기 때 동남아 쪽도 우리나라가 한 19% 정도 성장했는데 동남아가 42%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고 왜 그러냐면 최근 들어서 뭐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거의 지금 실적 자체가 거의 턴 어라운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매출은 크게 사실은 바뀌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기존에 안 팔릴 때는 같은 매출이 나와도 마진율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싸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작년에 매출이 1조 6천억 정도 하고 영업이익이 530억 정도밖에 못했거든요. 네. 근데 올해 예상이 1조 7천억에 영업이익이 1,000억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1,000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영업이익이 2배 가까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순수익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꾸준하게 실적이 제대로 찍히고 있는 주니까 꾸준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스맥스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이제 좀 주가 흐름 바뀌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고요. 이번에 이혜나 이사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네, 다음 종목은 LG전자입니다. LG전자. 우리 앵커님은 혹시 가전제품은 LG다, 삼성이다? 아, 백색가전은 LG죠. 네, 부모님 세대에서는 대부분 전자제품은 LG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요. 세대요? 네, 대표적으로 주가가 저평가된 그룹주를 묻는다면 바로 앞서 소개드린 현대와 그리고 LG가 아닌가 싶습니다. LG전자는 현재 올레드 TV 전 세계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60%의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1분기에 삼성과 LG를 TV와 가전 부분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LG전자가 삼성전자의 6배가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LG전자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올 1분기에 1조 5천억 원의 수준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올해 총 영업이익은 4조 4천억 원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전장 사업부가 1분기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고치를 달성을 했고요. 올 수주 잔고가 100조 원을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전기차로의 전환이 꾸준히 늘어날 것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LG전자는 전장 부분에서 신규 수주를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LG전자의 자회사 LG 마그나의 멕시코 공장이 올 하반기에 준공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장 산업부에 있어서 본격적인 성장 탄력세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끝났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LG전자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또 주가가 많이 올랐죠. 네. 얼마 전에 LG전자. 자, 다음 종목 바로 갈까요, 길 대표님?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네, 자동차가 올해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얘기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좋다라는 이유가 그냥 좋다라는 게 아니라 심지어 IRA 항상 소외가 사실은 현대기아가 조금 많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좋습니다. 근데 네. 이게 1분기 실적뿐만이 아니라 아마 2분기, 3분기에도 실적은 계속 꾸준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른 것보다도 2분기 영업이익 보시면 아시겠지만 1분기에도 좋았는데 2분기는 30%가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주가가 많이 회복을 했지만 아직 갈 길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카플레이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카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말고 자동차 인플레이션. 자동차 가격이. 네, 자동차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근데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수요는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뭐 인도 시장도 그렇고 최근에 1분기 실적 발표할 때나 뭐 수출 데이터를 보실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SUV 판매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네. 근데 SUV가 승용차보다 돈이 더 많이 남습니다. 가격적인 뭐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쪽 판매량이 증가하면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도 사실은 조금 좋은 것들 중에 하나가 뭐 신형에 대한 기대감들도 여전히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실적만 계속 좋은 걸 가지고는 사실은 이걸 주가를 끌어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중간중간에 이벤트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반기 때는 신형 산타페 나오고요. 그다음에 아이오닉 7 나옵니다. 아이오닉 7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 EV 그 라인도 그렇고 지금 전기차 라인업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이수에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현대차까지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이 올 수 있을지 실적에 한번 올랐는데 그 뒤로 좀 뭔가 상승 모멘텀이 네. 부족한 상황이니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 이해나 이사님의 다음 8번째 종목이네요. 네, 넥스틴입니다. 넥스틴. 제가 우수한 종목을 살펴볼 때는 또 잘 알려진 펀드들의 구성 종목을 살펴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 제가 얼마 전 반도체 중소형주 펀드를 살펴보다가 공부하게 된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넥스틴이었습니다. 넥스틴은 반도체 전공정에서 필요한 패턴 결함 검사 장비 업체인데요. 네. 넥스틴은 현재 놀랍게도 반도체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올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전년 대비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중에 불황 따위는 없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넥스틴은 지난해 본사 인근 클린룸 인차를 통해서 생산 능력을 50대 이상으로 기준 대비 2배 이상 확보하기도 했고요. 네. 또 국내 반도체 업체의 기존 일본산 장비 대체 수요 증가와 그리고 로직과 메모리한 거래 가능성 역시 점증하면서 실적에 탄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주가는 장기간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향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승 여력을 크게 열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현재 한 2년 넘게 주가가 계속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재무가 이렇게 완벽하기도 쉽지 않은 회사 중 하나인데요. 이런 기업들은 재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HPSP와 같이 영업이익률이 50% 수준을 넘는 굉장히 보물 같은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넥스틴까지 잘 발굴해 오신 종목 이해나 이사님이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 길건우 대표님 다음 종목 뭔가요?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네, 엔터주는 제가 꾸준하게 계속 얘기를 하긴 하는데 네. 올 한 해는 사실은 좋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려요. 네. 그러니까 좋다라는 게 사실은 실적도 좋고요. 이벤트도 많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BTS 군인입 때 하면서 주가가 조금 횡보를 했었는데 별 상관없네? 라는 수치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지금 잠깐 쉬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쉬어가는 시점에서 사실은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쉴 때 주가가 떨어지면 재료가 다 소멸된 건데 횡보를 한다는 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켜볼 때는 앨범 판매량이나 콘서트 잘 가고 있는지를 보는 거고 추가 알파 뭐 있냐를 보는 건데 6월 달에 사실은 항상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팬 플랫폼 있죠? 위버스. 네. 네, 그러면 DOU랑 항상 비교가 많이 되는데 DOU 같은 경우에는 빨리 유료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유료화를 하다 보니까 MAU가 그러니까 월간 유료 사용자 수가 한 2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분기당 50억에서 60억 정도 떨어지거든요. 근데 하이브의 위버스 같은 경우에는 MAU가 딱 7배입니다. DOU에. 근데 일부 유료화를 아마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7배가 다 한다라고 하면 정말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근데 일부 유료화만 한다라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매출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2분기에 뭐 세븐틴, 르세라핌, 엔하이픈 컴백하고요. 네. 공연이나 여러 가지들을 볼 때는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꾸준하게 계속 경신을 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지금이 네. 맞다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네. 자, 하이브 지금 쉬어가는데 다시 또 상승할 수 있을지 일단은 상황은 좋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 이해나 이사님 다음 종목이요. 네, NH투자증권입니다. 증권주. 네. 네, 이제 NH투자증권을 가져온 이유는 이제 좀 기업의 미시적인 관점보다는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요. 이제 현재 미국은 5월을 끝으로 사실상 금리 인상 마지막 수순에 돌입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난주 저희 방송할 때 대한민국이 또 기준금리를 3번째 동결을 했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씩 불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시장은 전망하고 있고요. 이제 현재도 치솟던 예적금 금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네, 이렇게 금리가 인하되면 예적금 대신해서 다시 투자 시장으로 조금 자본금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제일 먼저 선행하는 지표인 증권 시장의 자금이 더 몰릴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최근에 개인들의 최애 주식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오르고 있고 또 그리고 공모주가 활기를 띠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투자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업계 종사자로서 제가 체감하기에는 이제 증권주는 올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고요. 현재 작년 대비 영업이익 약 전년 대비해서 50% 가까운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NH투자증권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저희가 종목 소개를 해드리는 중에 미국에서 지금 미국 하원에서 부채한도 유예 법안 가결됐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채한도와 관련돼서 약간의 시장에 긴장감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하원에서 부채한도 유예 법안이 가결됐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미국에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자, 길 대표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네, 현대 그린푸드입니다. 현대그린푸드. 네,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에서 주도주는 아닙니다. 근데 사실 주도주들만 잘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조용히 잘 가는 애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네, 실적이 괜찮습니다. 예,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딱 이렇게 보시면 단체 급식이 40%고요. 네. 식자재 유통이 30%, 일반 유통 19%, 외식이 10%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단체 급식이랑 식자재 유통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작년 대비하면 지금 1분기 실적 봤을 때 장난 아니에요. 왜냐하면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매출은 392% 올랐고요. 영업이익이 94% 올랐거든요. 근데 이것만 본다라고 하면 야 이렇게 좋아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작년이 코로나 때문에 단체 급식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거의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저 효과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앞으로 2분기, 3분기가 어떨 거냐를 저희가 따져봐야 되는데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그러냐? 경기 침체가 사실은 거의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외식의 비중이 줄어듭니다.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에는 현대 그룹 내에서 대부분의 그 말 그대로 단체 급식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경기 침체가 오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돈 주고 사 먹는 것보다 구내 식당을 이용하는 비중이 현저히 증가하는 수치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라고 하면 2분기, 3분기 실적은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런 측면에서 주가도 사실은 바닥 살짝 11,0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흐름도 좋은 상태다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 그린푸드 실적 개선세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이해나 이사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네. 마지막 종목은 LX 세미콘입니다. LX 세미콘. LX 세미콘은 높은 자기자본 이익률과 견조한 자본 구조로 재무의 안정성을 둔 디스플레이 기업입니다. 또 국내를 대표하는 팹리스 기업이기도 한데요. 2분기 실적은 스마트폰 중심의 소형 DDI 매출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나 또 대형 DDI의 경우 최근 업황이 일부 개선되면서 하반기 성수기로 인해 고객사 주문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2023년 하반기 아이폰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아이폰 DDI 내 LX 세미콘의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또 2024년도에는 예정된 올레드, 아이패드용 DDI 납품 가능성이 LX 세미콘의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로 인한 올레드 아이패드의 출시가 이루어지게 되면 또 수요가 양호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실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2025년에는 기존 실리콘재보다 전도성이 뛰어난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 카바이드 관련 사업에 진출해서 이 부분 또한 주가의 장기 모멘텀 요인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X 세미콘의 경우에는 현재 굉장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실적 저점으로 인해서 주가가 전년 대비 35% 정도 하락한 상태로 현재 주가 움직임도 완만한 우상향의 초입에 있어서 네. 지금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X 세미콘까지 10가지 종목 이해나 이사님이 다 소개해 주셨고요. 이제 길건우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은 뭐죠? 네, 저는 코리아 서키트 가지고 코리아 왔는데 서키트. 예, 반도체 쪽의 흐름은 사실은 뭐 한 2분기, 3분기까지는 좋게 갈 것으로 예상이 네. 돼요. 근데 이제 이 안에서 어떤 걸 잡고 갈 거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 메인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갈 거냐 아니면 납품하는 반도체를 가지고 갈 거냐 아니면 부품 관련된 최근 들어서 기판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쪽을 가져갈 거냐인데 사실은 골고루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근데 그중에서도 사실은 기판주들 같은 경우는 항상 저평가가 많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반도체 업황이 빠르게 개선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특히 DDR4 기준인 거죠. 업황 개선이라는 거는 DDR4 정도는 재고가 빨리 소진이 돼야지 새로운 걸 생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판 매출이 늘어나는 거고. 근데 최근에 AI랑 DDR5 나오잖아요. 네. 없었던 매출이 추가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플러스 알파로 뭐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죠. 근데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는 브로드컴에 최근에 또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애플이랑 5G 통신칩 공급 계약 체결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에 납품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또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는 플러스 알파가 얼마나 많냐 적냐 이걸로 수치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통신 부품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고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수혜도 그대로 볼 거고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기판이 너무 저평가돼 있었으니까 조금 저점에 가 있다. 네. 그러면 최근 들어서 17,000원이 고비긴 한데 뚫으면 저는 그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땡! 좋습니다. 자, 코리아 서키트까지 두 분이 10개 총 2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소개해 주신 종목들 중에 탑픽을 골라볼까요? 탑픽과 간단하게 가격 전략 알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해나 이사님은? 네, 저는 LX 세미콘이고요. LX 세미콘. 매수가는 11만 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12만 원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네. 최종 13만 원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신 있게 손절가는 없는 종목으로 판단하고 예. 싶습니다. 계속 갈 수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괜찮으시겠어요? 네. 자, 다음 길건우 대표님은? 저는 손절 라인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저는 이제 마지막에 얘기했던 코리아 서킷을 얘기를 할 건데. 코리아 서킷. 지금 사실은 전고점이 가장 직전 전고점이 3월 달이에요. 네. 그다음에 2월 달, 3월 달에 17,000원대까지였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17,000원대까지 흐름은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살짝 조정이 됐는데 이제 실적 보는 거예요. 반도체 업황 어디까지 갈 거냐를 보는 건데 지금 망가질 게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17,000원 저항선만 뚫으면 그 전에 있는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가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는 2만 원 정도 잡았고요. 네. 반대로 손절 라인은 14,000원 정도 잡았는데 14,000원이라는 거는 그 이하로 떨어진다라는 거는 반도체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X 세미콘과 코리아 서킷 두 분이 오늘 탑픽으로 골라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